몰라 아미고스, 이번에는 그 베네수엘라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 사실 내가 그동안 뭐 많은 나라들을 갔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가 있다면 바로 베네수엘라. 왜냐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여기는 그 가기 전에 베네수엘라가 워낙 위험하다고 하도 악명을 많이 들어서 한 1년 넘게 고민을 했었어. 한 1년 반 정도 고민을 하고, 또 그 사이에 뭐 이제 남미 게시판에다가 동행자를 구해보기도 하고, 또 현지 또 베네수엘라 갔다 온 사람 또 찾아서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교민을 찾아서 정보를 얻어보려고 했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많은 수단을 했는데 여기가 뭐 정보가 없더라고. 특히 그리고 이제 뭐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베네수엘라 여행하면은 이제 뭐 그냥 낮에만 돌아다녔고 밤에는 뭐 꼼짝도 안 했다 뭐 이런 내용들만 있고, 뭐 정말 정보가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베네수엘라에 있는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이제 친절하게 여행자를 위한 안내문이 있더라고. 이게 많은 도움이 됐어. 여행을 가면 가장 주의할 게 이제 치안이잖아. 근데 이제 피해야 할 지역이 있거든. 이제 안전 지역만 돌아다니면 별 문제가 없어. 그런데 이렇게 피해야 할 지역들을 명기를 해놨고 기타 등등 그 현지 분위기를 또 설명해줬지. 근데 베네수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살인율, 특히 카라카스라는 도시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기로 악명이 높은 도시야. 근데 여기를 가게 돼서 정말 이제 많은 긴장을 했었지. 구글 지도에 이렇게 표시를 해봤지. 해보니까 왼쪽 상단이 공항이라면은 도시의 외곽 지역을 좀 조심해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서쪽에 외곽과 동쪽의 외곽, 이 양쪽은 절대 가지 말아야 할 그런 이제 북미처럼 좀 위험 지역이고, 시내 중심지에도 조금 위험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은 피해야 된다고 이게 표시를 했었고, 이제 사바나 그란데라는 데는 이제 서울의 명동 같은 데고, 이제 안전 지역은 알타미라라고 동쪽에 이제 이쪽 지역이 이제 부촌이라서 좀 안전하다고 알려진 곳이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알타미라가 그 카라카스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알려진 곳이야. 난 여기 머물렀지. 또 이제 그 대사관 홈페이지에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더라고. 가끔 납치가 특히 이제 시골 지역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납치를 당할 때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뭐 테러 교본 같이 뭐 이런 것까지 보고, 또 강도를 당할 때 안전수칙. 사실 이거를 보면은 사람 심리적으로 더욱 불안하잖아. 보고 나니까 더욱더 불안하더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반 정도 고민하고 결국 가기로 했지. 왜 갔냐고? 바로 이거지. 베네수엘라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거야.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미녀의 국가. 현지에 미녀 사관학교가 있고, 그래서 많은 미녀들을 양성해서 미스 유니버스에 무려 7번, 미스 월드에 6번, 이렇게 이제 미인들이 많고,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가장 궁금했어.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제 그 슈퍼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뭐 정말 휴지 조각보다 못하게 돼 있다는데, 그렇다면은 혹시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해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달러가 있으면은 이제 곧 왕이니까 한번 이거를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도 해서 한번 현지 답사를 해볼 목적도 있었고, 베네수엘라가 이제 세계 최대의 산유 국가다 보니까 기름이 거의 공짜거든. 뭐 이제 기름 1리터에 뭐 10원도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름이 공짜고 또 전기도 공짜야. 그렇다면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비트코인 채굴도 한번 알아보러 갔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허망하게 일장춘몽이었던 게, 전기는 공짜지만 전기가 되게 수급이 불안하거든. 그래서 이걸 이 채굴기를 제대로 돌리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 어쨌든 만약 근데 이때 비트코인을 사기라도 했다면은 뭐 지금은 상당한 이제 부자가 됐을 텐데, 어쨌든 이제 뭐 그때 분위기 좀 그랬었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베네수엘라로 떠나게 되는데, 가는 길이 많이 험난했지. 인천에서 LA, 그리고 파나마시티, 파나마시티에서 카라카스까지 긴 여정이었는데, 이 파나마시티 공항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베네수엘라 가는 비행기 탈 때야. 참고로 이 카라카스가 날씨가 무지하게 좋아. 지구상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중에 하나야. 1년 내내 봄 날씨지. 드디어 카리브해를 넘어가는데, 이제 파나마에서 카리브해 상공을 지나가는데 이제 2시간 정도의 거리였는데, 지나갈수록 더욱더 긴장감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보이는 카라카스. 참고로 카라카스는 카리브해 근방에 있어. 그래서 이제 바로 해변 옆에 이렇게 착륙을 하게 되지. 근데 가까울수록 이때 그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 지금도 기억나네. 그리고 32시간의 여정 끝에 드디어 도착한 카라카스. 뭔가 좀 썰렁해 보이지? 휑하고
하지만 이제 비엔베니도스 웰컴 투 베네수엘라 이제 세간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여기 진학을 하는데, 사실 이때 분위기가 이제 환율도 망가지고 슈퍼 인플레이션으로 폭동까지 일어나서 도저히 관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나 같은 관광객이, 특히나 난 또 동양인이잖아. 동양인이 여기 거의 없는데 동양인이 오니까 이 세관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너 여기 도대체 왜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뭐 옆에 또 세관원 것도 한참을 얘기하더니 뭐 내 서류가 뭐 하자는 없으니까 일단 통과는 시켜주더라고. 그렇게 해서 받은 이 역사적인 도장. 통과 후에 이제 사실 이제 공항에서 이제 숙소까지 시내까지 들어가는 길은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이제 버스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우선 택시는 여기 대낮이라 하더라도 혹시나 납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있었고, 이제 버스도 왠지 불안한 거지. 어쨌든 뭔가 이제 여러 가지로 하도 이제 악명을 많이 들어가지고 불안해서 결론적으로 에어비앤비 집주인이 이제 별도의 비용을 주기로 하고 이제 픽업을 나오긴 했는데, 이날따라 이제 뭐 오는 때 이제 교통이 막혀가지고 1시간 정도 늦게 왔어. 어쨌든 그때도 좀 이제 긴장이 됐지, 혹시나 해가지고.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돌아다녔는데 이제 환전소가 있더라고. 환전소에 있어서 혹시 몰라서 미리 좀 어느 정도 정보는 알았지만 달러를 바꿀 수 있나 물어봤더니 역시나 돈이 없어. 왜냐? 이 나라는 돈이, 현금이 종이조금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현금을 못 구하고 또 가지고 다닐 수도 없어. 뭐 휴지 하나 살려도 환보따리를 줘야 되니까 다 국민들이 직불카드에 가상의 돈으로 이체시키는 거지. 하지만 나는 외국인이고 처음 왔는데 그 직불카드가 있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환전을 못하는 거야. 드디어 주인장을 만나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길. 그때 참 기억이 난다. 그래도 이쪽은 좀 잘 사는 동네야. 저 오른쪽에 보이는 아파트는. 시내 분위기는 이렇고 이제 시내 중심지까지 온 거야. 여기는 그래도 좀 번화가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뭔가 좀 이게 좀 우울해 보이고 좀 줄도 서 있고. 그래서 드디어 이 안전지대라 불리는 알타미라 이제 부촌 지역에 와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게 됐지. 자, 앞에 보이는 사람이 그때 당시 주인장. 집은 이제 뭐 한 11, 2평 정도 되는 작은 크기였는데 어차피 난 혼자 가는 거였으니까 적당했어. 가격은 하루에 한 3만 원 정도. 가격도 괜찮으면서 실도 괜찮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치안, 가장 안전한 지역이 있었으니까 뭐 괜찮았었지. 이제 근방은 여기가 이제 좀 중심지고 좀 부촌이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았어. 근방은. 그래서 이제 이게 깨끗하게 맥도날드도 보이고, 거리가 좀 깨끗해 보이지. 여기가 이제 사람들은 항상 뭐 좀 줄이 서 있고 깨끗한 거리. 여기서도 왼쪽에 그 피델 카스트로와 차베스가 보이지. 내가 좋아하는 아스타라 빅토리아 시엠프레, 영원한 승리의 그날까지. 공원은 뭐 한적해 보이고 뭐 평화로워 보였어. 근데 하지만 이제 이 카라카스에 주의해야 될 게, 대낮이라 하더라도 인적이 좀 드물면 정말 조심해야 돼. 언제 어디서 권총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니까. 여기도 지나갈 때 걸어서 이제 지나갔는데 상당히 긴장을 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앞에 이제 가족들이 가는 거 쫄래쫄래 쫓아가고. 여기는 이제 사바나 그란데라고 이제 서울로 말하면 명동같이 최고 중심지야. 여기에 이제 쇼핑몰이 몰려 있고 또 식당들도 많은 지역이라서 뭐 흥미로웠어. 이제 가장 보는 게 사람들 구경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먹거리도 먹고 돌아다니는 즐거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걸어왔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거주하는 나의 숙소가 있는 알타미라 부촌 지역. 참고로 이 알타미라는 알타 높다, 미라 바라, 뭐 높은 데서 바라 뭐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건물들도 깨끗해 보이지. 부촌이라서. 그리고 쇼핑몰도 이렇게 있고. 이제 좀 더 북쪽으로 가면은 이게 정말 부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독주택이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고압 전류가 흐르는, 딴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부의 상징, 또 국제학교, 또 정말 경계가 철저해 보이지. 가진 자들은 또 지켜야 되니까. 또 이제 고급주택. 반면에 서민 동네는 이렇게 정말 형편없고, 참 여기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사실 카라카스는 관광지가 그렇게 없고, 저런 이제 건물들을 보고 사람들 보는 게 일종의 하나의 이제 관광인데, 중심지에 있는 시몬 볼리바르, 베네수엘라의 영웅이라고 하더라고. 건국 영웅. 생가가 있는 곳에 둘러봤었고, 음식은 뭐 이렇게 맛있다고는 할 수 없어. 그냥 이제 남미에서 먹는 음식들이 있고 맛은 그냥 그닥 그래. 근데 이제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고. 참고로 이제 이게 엠파나다, 남미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인데 가격이 무려 400만 볼리바르. 하지만 신권으로는 40볼리바르. 저게 한 4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어. 그리고 각종 식당에 있는 음식들 다양하진 않아. 이제 뻔한 음식들이었지. 뭐 이제 뭐 이렇게 딱 봐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진 않잖아. 여기는 이제 길거리에 이제 중심지라서 그런지 이 길거리 음식 좀 비싸더라고. 저게 이제 350발 볼리바르면은 한 4,000원 정도 되는 건데, 길거리 음식 더군다나 이제 그 나라 이제 생활 수준을 생각하면은 많이 비싼 금액인데 참. 하지만 맛은 있더라고. 이렇게 이제 또 집에서 해 먹기도 하고 술도 사 먹기도 하고. 이제 카라카스에서 이제 타 나라에서
뭐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특이한 경험들을 몇 가지 해봤는데, 첫 번째, 물이 안 나와. 그 베네수엘라가 사회 기반 시설이 망가져가지고 뭐 안 되는 게 참 많은데, 물이 하루에 이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30분씩밖에 안 나와서 이제 미리 물을 받아놔서 이제 그걸로 써야 됐었고, 현금이 없어. 슈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을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직불 카드를 해야 되는데, 주인장이 본인 명의를 만들어가지고 대신 이제 이걸 쓰게 해줬고,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은행이 있게 있는데 이제 현금 인출기가 있지. 하지만 이게 줄이 쫙 서 있고, 궁금해서 한번 이제 줄을 한 30분 서서 현금을 뽑아왔는데, 이게 신권 10볼리바르, 딸랑 100원. 이걸로 아무것도 못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한 장밖에 안 뽑히는 거야. 현금이 없으니까. 참나. 그리고 이제 지하철 이제 카라카스에 있는데, 여기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 기반 시설이 다 망가지는 바람에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나라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를 유지보수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은색의 기둥들이, 저게 이제 자판기인데 전부 다 고장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줄을 쫙 서가지고 이제 검표원이 수작업으로 이제 현금을 받고, 오직 현금만 받거든. 카드는 안 받아. 현금을 받고 이제 표를 파는데, 이게 30분 기다려서, 근데 나는 현금이 없잖아.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30분 기다려서 앞에까지 갔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옆에 있는 아줌마한테 SOS를 청했지. 근데 아줌마가 다행히 날 불쌍히 여겨서 이걸 사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물론 달러로 지불하게 했지만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이제 정말 힘들게 구한 지하철표 3장. 여기가 지하철 검표기가 예전 서울에 이제 그런 검표기 옛날 형태인데, 문제는 저기 다 망가져가지고 저게 이제 저렇게 있기만 하지, 사실은 그냥 제끼고 들어가면 되고 앞에서 사람이 손으로 저 표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게 수작업이야. 수동식.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망가진 거지. 유지보수를 못해. 그리고 핸드폰도 이제 외국인은 본인 명의로 가입이 안 돼. 그래서 이제 현지인 도움을 통해서 가입했었고, 인터넷 잘 되지만 참 어려웠고, 더불어 그러니까 한국 핸드폰은 일반 통화는 되는데 데이터 로밍이 안 되더라고, 베네수엘라에서는. 그래서 이 현지 핸드폰이 참 많이 도움이 됐지. 그리고 나중에 출국할 때 공항을 적어도 3시간 전에는 가야 되는데, 전에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공항에 가보니까 실감이 되더라고. 왜냐면 이제 사회 기반이 다 망가져서 공항도 모든 게 수작업이야. 그러니까 표를 끊는 건 수작업이고, 짐도 손으로 옮기고, 심지어 공항 그 표 자체도, 비행기표 자체도 손으로 써주더라고. 그래서 3시간 전에 안 가면 도저히 출국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베네수엘라 갔던 첫 번째 목적, 과연 미녀는 있는가? 사실은 이제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미녀를 거의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베네수엘라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현지 그 교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미녀들은 낮에 위험해서 잘 안 돌아다니기도 하지만, 또 이제 베네수엘라가 어려워져서 많이 국외로 탈출해서 없어졌다라는 말을 하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뭐 현지 또 클럽도 궁금하고, 밤에 이제 정말 위험한데 밤 12시에 주말에 한번 나와봤어. 정말 목숨 걸고 나왔네. 그래서 이제 왔던 곳이 바로 이런 클럽. 근데 클럽 분위기는 뭐 이렇고, 클럽에 오니까 오히려 좀 클럽 안은 좀 안전했던 게, 클럽 입구에서 철저히 이제 검사를 하더라고. 워낙 이제 흉흉한 지역이다 보니까 가방 검사 철저히 하고, 그래서 오히려 클럽 안에서는 안전했어. 그 클럽은 저렴했고, 분위기는 후끈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클럽에 미녀들이 많더라고. 역시 베네수엘라에서 미녀를 보려면은 클럽으로 가야 된다. 더불어 클럽에서 또 운이 좋게도 이제 놀러 온 친구들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바로 이런 친구들. 이 친구들 만나서 정말 인사하고, 내가 스페인 말 좀 할 줄 아니까 이게 뭐 건배도 하고. 참고로 왼쪽 친구가 이제 현직 모델이었는데 키가 무려 180이야. 그리고 오른쪽 친구는 172 정도 되고, 가운데가 165 정도. 다들 늘씬하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 미녀를 만나려면 클럽을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4박 5일에 짧은 일정이 끝났고, 이제 또 주인장 차를 얻어 타고 돌아가는데, 참 이제 짧았지만 강렬한 추억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를 정리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위험하진 않았어. 물론 내가 사전에 정보를 파악하고 안전지역에 머물렀고 철저히 이제 준비를 했지만, 정말 그 생각보다 뭐 총탄이 난무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 또 남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베네수엘라 사람들 특히나 더욱 정감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강렬한 기억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아마도 조만간